안녕하십니까. 윤량연구소. 지난번 강의한, 어, 전달한 내용 중에 한 48분서부터 이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대략 아마 지동설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후인 것 같아요. 거기를 이어서, 어, 내용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119번째 조명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638년 지동설을 주장한 천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빛의 속도가 유한한지를 측정하려고 최초 실험을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반사와 굴절을 관찰하며 만원경을 통해 과학적 실험과 천체 관측을 결합함으로써 이 사람이 근대 광학의 실험적 기초를 마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덮개가 있는 등불을 덮개 있는 등불을 두 개를 사용해서 빛의 속도를 구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함께 빛의 속도 실험을 했는데, 이탈리아의 프로렌스에서 약 88km 정도 떨어진 장소에 덮개가 있는 등불과 사람을 배치해 두고 신호와 함께 자신의 등불 덮개를 열어 빛을 포착하게 했죠. 그러니까 자신의 각자 등불을 킨 상태에서 덮개를 덮어놓고 여기에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덮개를 벗기는 순간 등불이 보이면은 이쪽에서 덮개를 벗게 하면 서로 간에 있어서의 시간을 예측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88km니까 굉장히 긴 거리지만, 이때 갈릴레이의 이 빛을 포착한 순간 자신의 등불 덮개를 열어 다시 빛이 갈릴레이에 도달한 시간차를 이용해 빛의 속도를 구하려 하였다. 그러니까 시간차를 이용해서 구하려고 했는데, 실험을 시작하자 덮개를 여는 순간 5마일 떨어져 있는 사람도 동시에 덮개를 열며 실험은 실패하게 됐다. 결국은 이게 빛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러다 보니까 빛의 속도가 빠르지 않았다면 성공했겠지만 빛의 속도가 초속 3억 미터에 달하는 것이라 5마일 정도 되는 거리를 빛의 속도로 이동한 시간을 계산해 보면 고작 0.05 마이크로초로 이를 당시 학자들이 측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를 통해 갈릴레이는 빛의 속도가 존재한다면 그건 사람이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빠를 것이다 라는 빛의 속도 무한설을 주장을 했어요. 자기가 덮개를 여는 순간 상대방도 덮개를 열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빛의 속도는 정말 무한하다, 이렇게 이제 예측만 한 거죠. 그래서 1676년 덴마크 천문학자 올레 레먼, 이게 17세기죠. 이 사람은 1644년 사람이니까. 이 올레 레몬은 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면서 갈릴레이 실험은 빛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5마일이란 거리로는 빛의 속도를 구할 수 없을 것이라 하면서 5마일보다 훨씬 먼 지구 밖으로 끌고 나가면 빛의 속도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구 밖으로 끌고 나갔을 때 어떻게 빛의 속도를 확인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죠. 그래서 여기에서 빛의 속도는 지금 올레 레몬이죠. 올레 레몬은 빛의 속도는 어떻게 해요? 유한하다는 거는 이제 알아낸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냈냐면은 그는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져 나타나는 현상인 월식을 이용해 생각을 해봤어요. 이 방법을 목성에 적용시켰고 목성을 공존하고 있는 위성 2호가
목성 그림자에 가려지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놀라운 결과를 알아냅니다. 지구가 목성에 가까운 궤도상에 위치했을 때 월식 현상의 발생, 그리고 목성과 먼 궤도상에 위치했을 때의 월식 현상의 발생, 요 시간 사이가 22분의 시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원래 레몬은 파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성에서 발생되는 월식 현상이 지구와 가장 가까운 궤도에 위치했을 때와 가장 먼 궤도에 위치했을 때의 시간 차이는 22분이 나타난다는 것은 알았죠. 그래서 이러한 차이는 빛의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기에 일단은 하나는 알아냈어요. 빛의 속도는 무한하다. 이게 아니라 빛의 속도는 유한하다는 것을 올러레몬은 이제 파악은 했습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를 가지고, 빛이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22분이 걸렸잖아요. 이게 시간을 알고, 그 다음에 거리를 알면 이게 뭐죠? 속도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V는 T분의 이게 거리, 그러니까 이게 미터 이렇게 되겠죠. 이게 거리 L 이렇게. 그러니까 거리를 안다면 빛의 속도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1976년에 알아낸 빛의 속도는 약 210,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2억 1200만 미터, 초속 2억 1200만 미터의 속도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그 당시 이제 찾아낸 거예요. 그런데 현재 빛의 속도는 어때요? 2억 9979만 2458m, 초속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속도와는 약 26%의 오차가 발생한 거지만, 그러나 빛의 속도를 숫자적으로, 수치적으로 구했던 이러한 발상은 대단한 발견이었죠. 그래서 최초로 빛의 속도를 구하는데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올레 레몬이요. 그 후 1729년 영국의 천문학자 제임스 브래들리요. 이 사람은 1693년도 사람이니까 이게 17세기, 18세기 넘어가죠. 17, 18세기의 사람인데 영국의 천문학자로 빛의 속도가 유한성을 천문학적 관측으로 확인한 인물이에요. 천문학적으로 빛의 속도가 얘네들도 빛의 속도가 제한이 있구나. 이것을 발견했어요. 그는 별의 별의 연주를 발견함으로써 지구의 공전과 빛의 유한한 속도 사이에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통해 최초로 빛의 속도를 정량적으로 계산한 천문학자이다. 그러니까 이게 별의 연주라는 건 별자리의 연주를 발견함으로써, 그러니까 별의 밝기에 따라서 우리는 별의 성급이 있었죠. 그래서 5등급, 4등급, 2등급, 1등급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등급이 작을수록 이게 밝은 별이었죠. 이러한 것을 뭐로? 별의 연주로. 결국은 이게 별의 연주로 알았다는 거는 각도의 크기에 따라서 이걸 찾아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빛의 속도는 지구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태양을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에서 지구로 출발한 빛이 실제 지구로 들어오는 빛과 다른 각도로 입사됩니다. 그러니까 굴절돼 갖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때 굴절되는 것을 우리는 광행차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거는 우리가 중3의 과학이나 아니면 고1의 지구과학, 통합과학이나 지구과학 시간에 보면은 이게 나와요. 그래서 광행차, 지구 공전 운동으로 별빛이 기울어져 관측되는 현상을 광행차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발견해서 이를 설명하면 빛은 일정 속도로 오지만 관측자가 움직이면 망원경을 약간 운동 방향으로 기울여야 별빛을
관측 가능하게 돼요. 왜? 광행차가 있으니까 별을 보려면은 이 빛이 우리가 처음에 봤던 각도대로 하면 이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스듬하게 이제 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유컨대 광행차라는 것은 빛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우산을 비스듬히 들듯이 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은 수직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갖고 내려오니까 들어오면은 이렇게 앞으로 우산을 가리는 거와 같은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에서 출발한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데까지 8분 12초가 걸린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게 제임스 블래들리가. 현재는 빛의 속도를 8분 17초로 알고 있어요. 이게 5초 차이 나죠? 5초 차이. 이게 언제예요? 1729년에. 예. 그러니까 대단히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1983년 개최된 국제도량형 총회에서 1m 정의의 빛이 2억 9,979만 2458초 분의 1, 이것분의 1초 동안 움직인 거리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는 빛의 속도가 1m를 움직일 때 몇 초가 걸려요? 2억 99만 7,900만 2,458분의 1초가 걸리는데 이때 2억 9,979만 2,458초 동안 8초에 가는 거리가 이거예요. 그 1초 동안에 이 거리를 간다는 거죠. 예. 1m는 이러한 초 동안, 1초 동안에 가는 거리는 이러한 거리로 이동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지금까지 빛에 관한 내용을 위 내용과 함께 다음과 같이 우리는 살필 수가 있습니다. 첫째, 빛은 무규정적인 상태, 즉 무규정적인 상태라는 얘기는 가장 근원적인 것, 진리, 진여, 도, 얽힘 등등의 것에서 자연스럽게 얽힘이란 일관성 있는 상태에서 이게 얘네들은 지금 어떻게 표현이 돼요? 일관성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쓴 책에서는 전일함 이렇게 또는 완전성 완전함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이러한 상태에서 비일관성이 결계짐이 발생하면서 여기에서 뭐예요? 이게 뭐가 발생이 됐다는 거는 여기에서의 완전함의 결이 깨졌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얽힘에서 결계짐이 나왔다 이런 거죠. 발생하면서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가는 순간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계짐의 이 현상은 뭐예요? 빛과 시간과 공간이 동시에 만들어짐으로써 어떠한 사물의 형태가 드러나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관성 있는 상태가 결계짐 현상으로 인해 비일관성 상태가 되면서 빛과 함께 유기물이 생성되었고 이때 생성된 것과 만들어진 조건, 그 환경에 의해 만물이 형성이 되는 상황이 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것을 따져보면 이게 뭐죠? 연기론이에요, 연기론. 그래서 부처님은 이 세상은 뭐예요? 연기법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만물이 형성되는 최초의 그러한 현상이 현상계에서 실질적인 만물을 만들게 된 동인이자 동시에 빛이 세계가 현현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진리에서 자연스럽게 현현된 것을 플로티누스죠. 신플라톤주의인 신플로티누스는 충만함이 넘친 것으로 보고 이게 뭐예요? 결계짐이라는 것을 플로티누스는 어떻게 봤어요? 충만함이 넘친 것으로 봤다. 그래서 이것을 유출설이라고 주장하였으며 플라톤은 빛을 통해 진리인 이데아를 본 것이다. 이때 빛을 통해 진리인 이데아를 봤다는 것을 플로티누스는 뭐예요? 충만함이 넘친 것
그것이 빛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인 이데아에서 자연스럽게 현현된 것들은 그들만의 이치를 가지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각각의 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들만의 이치로서의 각각의 성은 진리에서 현현된 것이기에 이치가 붙게 돼서 이것을 우리는 성리라고 하고 유교에서는 이것을 학문으로 명명하여 성리학이라고 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다른 한편 빛에 대해 살펴보면 성경에서 태초에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태초에 빛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태초 세상이 만들어진 그 첫 번째 뭐요? 빛이 있었다. 그러면 태초에 빛이 있었다는 건 태초 이전에는 뭐죠? 태초 이전에는 빛이 아니라 혼돈의 상태, 즉 도, 신, 이 절대자 이런 게 뭐예요? 혼돈의 상태에 있다가 빛이 있었다. 이거는 창세기 1장 3절인데 단순한 물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철학적, 신학적,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으로 천지 창조가 되는 단계에서 동시적으로 발현된 상태로 보이죠. 왜냐하면 태초란 히브리어의 원문에 따르면 와이오메르 엘로힘 예히 우루 바에히 우루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직역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이 얘기는 뭐죠? 결계짐이 일어나면서 빛이 발생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는 말씀은 태초 창세의 시작이 바로 시작이 태초가 드러난과 동시에 빛이 창조가 됨이 드러난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빛과 함께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와 생명의 질서를 여는 최초의 행위를 상징한 것으로 태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가 있어요? 빛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 창조가 등장함으로써 빛이 등장함으로써 뭐가 만들어져요? 환경에 의해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환경에 의해서 우주와 생명의 질서를 여는 최초의 행위를 상징한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얘기가 됐었던 부분인데 이게 무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별도로 다시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